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0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익숙하신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밥값과 이발비를 내기 위해서 금부치, 금조각을 떼어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런 제목 하에서 부제목이 초인플레이션이 통화가치를 아예 없애버리다.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 유로, 페소, 리알화가 대체제로 등장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와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정권 20년이 지속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와 극단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만신창이 되고 말았다. 국제통화기금이 2020년 10월 달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제시된 베네수엘라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물가 상승률은 19,906%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2017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438.1%를 기록했던, 그것은 아주 약가였고 2019년에는 무려 65,374%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안정된 수준이라는 것도 거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물가 상승률이 2360% 그리고 5500%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커피 가격만 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무려 173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공개한 뒤에 후폭풍이 드리워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을 아예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베네수엘라는 수차례의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물가 급등은 진정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1000대 1로 화폐 조정을 하고 또 2018년도에는 10만 대 1로 화폐 개혁을 했고 또 지난 10월 1일 날에는 3년 만에 또다시 100만 대 1의 리도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배경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국 화폐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100만 분의 1로 급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정 통화 가치가 가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환금성이 있는 금을 잘게 쪼갠 금조각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다룬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투메레오 마을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1박 하는데 금 0.5g, 그리고 중국 식당에서 2인이 식사하는데 0.25g,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20년 집권한 좌파 정권으로 남미에서 상당히 부국에 속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국민의 뜻과 달리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정선거가 완전히 고착화된 자리를 잡은 그런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지만 결과는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 대신에 선거 결과를 다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부정선거 제도가 장착되면서
스스로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꼼짝 마, 이런 상황이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궁핍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에 베네수엘라의 선거 부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물이 미국에서 법정 진술서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실상을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에스사에 의한 선거 관리 시스템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됩니다. 에스사의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중앙의 표 작성 센터로 다 모은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투표기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투표자를 인식하는 지문 인식 기능, 그리고 투표지에 투표지를 프린트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에스사는 투표의 전 과정을 다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마찬가지로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전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전혀 들키지 않고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사가 만든 이 시스템의 열렬한 지원자이자 옹호자였습니다. 에스사에 의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에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실적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 진술서를 작성한 그 사람 본인이 직접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여러 선거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점을 낱낱이 정언합니다. 이런 선거들 가운데 하나가 2006년도에 차베스와 야당 후보 마누엘 로사레스가 대결한 겁니다. 차베스는 가볍게 일방적으로 600만 표 대 370만 표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 4월 14일에 실시된 또 다른 베네수엘라의 총선에서도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이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차베스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선거가 조작되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나 국민을 위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나라라면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어려워하거나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국민들의 뜻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당의 특정 후보가 아무리 많은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거나 또 대세가 집권 여당을 바꾸는 것이 대세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모처에서 선거 결과를 다 조작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들 리그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정치 권력의 개입이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환경은 점점 악화가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하면서 생산 환경 악화로 인해서 외화 고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것을 이어서 실물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생필수품이 부족하거나 의약품까지 품절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존 자원이 없고 매일매일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에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도자가 공정하게 결정되는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공정한 선거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반면 교사가 되게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